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종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미국채 시장에서 국고채 10년 금리가 한때 국고채 2년 금리를 밑돌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은 해외 수급에 기인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이번에 나타난 이 국고채 2년과 국고채 10년 금리의 역전은 그 어느 것보다도 매우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아주시면 조금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주 금융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그 이슈는 결국은 이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뭐 이미 3개월 금리하고 미국채 10년 금리하고 역전된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장중 한때 이 미국채 10년과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이제 역전됐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보시면 빨간색이 미국채 10년 금리고 이 녹색이 미국채 2년 금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 한 2, 3월 정도 이후에 거의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미국채 10년과 미국채 2년의 금리가 장중 한때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그 금요일날 다시 조금 금리가 상승을 해서 정상화되긴 했는데요. 이 과거에 그 어느 것보다도 이 2년과 10년의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졌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채권 시장에서는 그 장기분을 위주로 더욱더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뭐 지난주에도 미국채 10년 금리 보시면 19bp 거의 20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뭐 단기 쪽 금리도 사실 하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국내에서도 보시면 지금 국고채 3년 금리가 1.1%도 깨고 내려왔고요. 역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하락폭을 키우면서 국내에서도 장단기 금리 차가 상당히 좁혀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전체적으로 이 채권 시장에서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강한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뭐 글로벌 증시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나스닥 한 0.8%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코스닥이 그동안 워낙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뭐 지난주에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소폭 강보합 정도로 보였는데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 와중에 지난주에 이 상해 지수는 조금 반등을 했다라는 건데요. 지난주에 이 트럼프가 원래 9월 1일부터 이 추가 관세를 10% 매기기로 했다가 12월 15일 이후로 지금 관세 부과를 연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소간 좀 우려가 완화되긴 했는데, 뭐 이게 미국이 지금 무역 협상을 중국과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려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미국은 연말 그 쇼핑 시즌,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뭐 그때 보면은 대부분 미국의 한 연중 소비의 20% 정도가 이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말 쇼핑 시즌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좀 관세를 좀 연기해줬고요. 뭐 그로 인해서 상해 지수는 그 덕분에 조금 의미 있게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외환시장도 이 미국채 시장에서의 2년, 10년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 이 부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면서 달러화의 강세를 이끌었고요. 뭐 그 외에 외환시장은 뭐 크게 변함은 없었습니다. 달러 위안이라던가 원달러 환율 그동안 워낙 상승세를 좀 키워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 미국채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뭐 여전히 금 가격은 상승세를 좀 지속을 했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지난주에는 다소 조금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채 시장에서 2년과 10년 금리 차이의 역전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키웠다라고 지난주 시장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채 장단기 금리 차, 특히 국고채 2년과 국고채 10년 금리의 역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 눈여겨봐야 될 주요 이벤트하고 경제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역시 23일부터 24일 날 있는 이 잭슨홀에서 열리는 이 통화정책 심포지엄인데요. 지금 이 미국채 시장에서는 그 지난번 7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당시에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금리 인하는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이다. 그래서 중간 조정적인 성격이지 추세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그렇게 경기 침체를 압도할 정도로 공격적이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최근에 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파월 의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어떤 정책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더불어서 목요일 날은 이 7월 FOMC 당시에 의사록이 발표되니까 또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 초에 보면 19일 날 월요일 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 FAA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거를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이 19일까지 이제 유예를 해줬는데요. 이제 19일날 이 조치를 연장해 줄 거냐 말 거냐가 관심사예요. 지금 일각에서는 뭐 90일 정도 다시 또 연장을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어떤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관심사일 것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월 1일 날 매기기로 했던 관세 부과를 좀 연기하면서 다시 또 뭔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는 있는데 지금 일종의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안도했다가 다시 또 더 큰 게 다가오면서 또 한번 두드려 맞고 이런 게 반복돼 갖고 사실은 저도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이 금융시장 보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의 말에 그렇게 신뢰를 갖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과연 이 FAA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입 허용하는 이 기한이 연장이 될지 말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월요일날도 유럽에서는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유로존에서도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유로존 물가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요거에 따라서 이 통화 완화의 강도가 좀 결정될 수 있으니까 19일 월요일날 7월 소비자 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20일 날에는 호주의 통화정책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호주는 지금 2달 연속 금리 인하를 하고 지금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 또 경제 여건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 뭐 이 부분에 대한 힌트도 뭐 의사록에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21일 날 수요일 날에 이제 20일까지의 수출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10일까지도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의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8월 전체적으로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작년 12월부터 해서 9개월째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는데 이게 원래 연말로 가면 갈수록 수출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면서 연말께는 뭐 보합 내지는 살짝 플러스 반전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게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의 기대였는데 지금 7월, 8월 오면서도 계속해서 수출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거 과연 연내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플러스로 반전할 수 있겠냐 상당히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까지도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안 좋을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2분기 가계 신용, 가계 그 자산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지금 금리를 한 차례 인하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최근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부작용으로 강남권 위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금융 안정도 신경 써야 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도 이 가계 신용이 얼마나 늘었을지가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다음 주 경제 지표 이벤트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국채 시장에서의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특히 국고채 2년과 국고채 10년 금리 차의 역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익률 곡선이다, 뭐 일드 커브다 라고 하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발행자는 동일한데 이 발행 만기별로 해서 금리 수준이 조금씩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이자보다는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만기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채무 상환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일종의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 수준이 조금씩 높아져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하나의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X축에는 만기별로 해서 뭐 한 달, 뭐 3개월, 뭐 1년, 뭐 2년 이런 식으로 쭉 만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기에 대응하는 금리 수준을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 점을 연결하면 이런 이제 수익률 곡선이 나오고, 일반적인 형태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 수준이 다소 좀 높아지는 형태의 수익률 곡선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는 차트도 정확히 1년 전에 이 미국채 시장에서의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기가 짧은 게 제일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좀 높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최근의 수익률 곡선을 보면, 자, 요게 이제 최근 건데요. 지난번 6월 말 때의 수익률 곡선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한 달짜리 금리는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하기 이전이니까 2.25로 높은데, 보시면 뭐 3개월 금리, 6개월, 1년, 2년, 3년 금리는 1개월 금리보다 쭉 낮고, 그 다음에 다시 또 5년, 7년, 10년 금리는 또 금리가 높아지는, 그래서 보시면 약간 V자 형태 내지는 나이키 형태의 금리 수익률 곡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 10년짜리 장기 금리가 뭐 2개월이나 3개월, 1년 이런 단기 금리를 이제 역전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시면 2년 이상으로는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제 정상의 커브를 보였다. 이래서 그냥 기준금리 수준 높은 거다. 이제 기준금리만 인하되면 뭐 이제 단기 쪽 금리가 끌려 내려올 거니까 이제 그 뒤로는 아마 수익률 곡선이 좀 정상화 될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난주에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보시면은 이게 6월 말의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인데, 지금 미국채 시장입니다. 최근에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돼가지고 단기 쪽 금리도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중기 쪽 2년에서 5년 구간도 금리가 크게 떨어졌고, 그 뒤에 보시면 뭐 장기 쪽 금리는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금리하고 10년 금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장중에 얘가 역전했다가 장 마감하고로는 조금 정상이 되긴 했는데, 지난 6월 말과 비교해보면 국고채 2년과 국고채 10년 금리가 현격하게 좁혀졌습니다. 금리를 한번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장기 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한 것 갖고는 효과가 없다, 택도 없다, 향후에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부진할 거다. 이런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왜 이게 채권 시장에서 의미가 있냐고 하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루짜리 한 달짜리 금리, 뭐 2년짜리, 3년짜리 금리는 예를 들면은 한 1.8% 되는데 만기가 10년짜리 금리는 1.5%밖에 안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 채권을 사면, 짧은 채권을 사면은 금리를 더 많이 줄고, 만기가 긴 채권을 사면 금리를 덜 주는데, 누가 만기가 길면서도 금리가 낮은 채권을 사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만기가 길면서도 금리가 낮은 채권을 산다라는 얘기는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지금 당장은 금리 수준이 높지만 향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가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차라리 금리가 낮지만 10년 동안이라도 이 금리를 보장해주는 장기 채권을 미리 사는 게 더 현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된다. 장기의 금리가 단기의 금리보다 낮다는 얘기는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올 거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으로 갈 거니까 비록 지금 금리가 낮더라도 장기간 이 낮은 금리라도 보장해주는 채권을 지금 사놓는 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일종의 여러분 예를 들면 태풍이 불고 지진이 온다라고 하면 개미떼가 이동을 하고 새떼가 이동하고 이런 자연 현상들이 있잖아요. 개미떼가 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지진을 부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개미들이 향후에 지진이 올 거다, 태풍이 올 거다, 자연재해가 올 거다라고 해서 미리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의 수익률 곡선의 역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를 부른다라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 곡선의 역전을 보게 되면 현재 이 자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아주 이 확률 높게 시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2006년, 7년, 8년 이 금융위기 당시에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게 지금 3개월 금리, 그 위에가 2년짜리 금리, 그 위에가 10년짜리 금리.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3개월 금리가 제일 낮고 2년짜리 금리가 그 다음에 있고 10년짜리 금리는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3개월 금리, 2년짜리 금리는 올라오는데 10년짜리 금리는 지금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3개월, 2년짜리 금리보다도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더 아래로 뚫고 내려옵니다. 요때만 보면 왜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뒤로 보면 답이 나오죠. 그 뒤로 보시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금리 하락세가 뒷받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지금 최근 상황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개월 금리, 2년짜리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순차적으로 있다가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장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3개월짜리 금리를 먼저 역전했고, 지금 이제 2년짜리 금리도 역전하려고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이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건데,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춰주면 수익률 곡선이 또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7월 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하의 성격을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라고 단정을 해버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높은데 연준이 그에 상응하는, 그를 압도할 정도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해줄 마음이 없나 보다. 그럼 결국은 경기 침체는 더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연준이 빠르게 정책 스탠스를 바꾸기 전까지는 아마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 이제 장기에 적용되는 장기 금리는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해서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금리 인하를 취한다고 한다면 커브의 역전은 더 심해질 거고요. 거꾸로 연준이 지금이라도 빠르게 이 금융시장에서 시그널을 인식을 해서 현재의 통화 완화 기조가 경기 침체를 압도할 정도는 못 이뤘구나,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줘야겠다라고 시장에 시그널링하고 실제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주면 이제 단기 쪽 금리가 내려오면서 중장기 금리는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내려오더라도 제한적으로 내려오면서 커브가 조금씩 정상화되는 모양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래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전망이 좋아지겠죠.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지만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이번 사이클 지나면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제 그런 시간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힌트를 연준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왜곡된 수익률 곡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파월 의장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고 한다면 이 수익률 곡선의 왜곡 현상이 다소 조금 정상화되면서 주식시장이라던가 다른 금융시장이 다소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수익률 곡선의 역전 더 심해질 거고 2년, 10년 금리 완전히 역전될 거고 금융시장은 더 큰 공포감에 휘말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봐야 되고요. 물론 연준 입장에서는 억울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연준이 공격적으로 뭐 금리를 올려서도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을 상당히 이제 심화시키고 있고 이게 지금 경기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만하고 통화정책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뭐 중요한 거는 결국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금리 정책이니까 금융시장이 보기에는 최근에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기 침체 압력을 상쇄할 정도로 금리 인하가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커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에 상응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든다면 커브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연준이 얼마만큼 지금의 경기 침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1.5로 높다 보니까 단기 쪽 금리가 다 저 위쪽에 있고요. 지금 3년짜리 금리는 1.09까지 하락해 있고 3년하고 10년짜리 금리는 그래도 조금은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3년짜리 금리가 1.09란 얘기는 현재 기준금리 1.5가 적어도 1.0까지는 떨어져야 경기 여건에 맞는 그런 통화정책일 거다라고 지금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준금리가 이만큼 낮아져야 수익률 곡선도 좀 정상화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직은 그렇진 않고요.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니 이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역전됐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를 꼭 내려줘야만 하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했었을 때 부작용은 또 어떻게 하려고 금융시장의 탐욕을 지금 이렇게 또 정당화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또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뭐 물론 그 주장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금융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향후 미래에 대한 경기에 대한 전망치로 봤었을 때는 지금 시장이 생각하기로는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50bp 정도는 더 인하가 되어야 비로소 경기 회복을 자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뭐 그 정도가 아니면은 별로 금리 인하 자체가 큰 효과는 없을 거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전망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 말고도 향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꼭 기준금리를 현재 1.5에서 1.0까지 떨어뜨리지 않아도 될 거고요. 그러면 다시 뭐 시장금리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통화정책 말고 현재의 정부의 정책 기조상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 야 이거 50bp 정도는 적어도 금리 인하 해줘야 경기에 뭔가 조금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걸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제가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이제 책을 출판을 했잖아요.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조금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 과거에도 보시면 이 미국채 시장에서의 수익률 곡선 역전이 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었고요. 얼마든지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특히나 이제 2008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는데, 보시면은 이 기준금리가 쭉 인상이 되는데 미국시 10년 금리는 지금 머물러 있고 오히려 2007년 즈음에서는 지금 역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 이정 시절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질문을 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에 그린스펀이 It's conundrum. 저도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 조사를 해본 결과 뭐라고 결론 내냐면 미국 경제는 건전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 장기채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글로벌리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이 늘어나는 경상수지 흑자를 결국 이제 외환보유고로 쌓게 됐고, 그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의 장기 채권의 보유 비율이 보시면 2004년도에는 한 44%, 45%였는데 2005년도 이후에는 50%까지 쭉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서 해외의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미국채의 장기금리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건데, 채권시장에 정통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아닌데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은 향후 경기의 둔화를 예고하는 거고, 실제로 그 당시에 보시면 미국과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뭐 2년, 10년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외에서 장기물 수요가 있어서 지금 커브가 역전되어 있는 거다. 뭐 예전과 마찬가지가 아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최근에 수익 곡선 역전됐지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건 아니다 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긴 하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외국인의 수요가 왜 늘어나겠어요? 글로벌리 지금 경제가 좋은 나라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2, 4분기 성장률이 다시 역선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경제가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들 나라에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그들 나라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는 높아 보여서 해외 수요가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경제가 안 좋은 거지 미국이 안 좋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왜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 아니잖아요. 글로벌리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집니다. 그게 결국은 일종의 전염 효과처럼 나타나는 거고, 글로벌리 금리가 낮아져서 미국 금리를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향후에 미국 경제를 끌어내릴 거야 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지금 미국 장기물에 대해서 해외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커브가 역전돼 있고, 그러니까 얘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요번에도 상당히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호를 지금 잘 못 해석하는 거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신호는 해외 경제의 둔화가 결국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조금 헤비해서 상당히 좀 시간이 길게 소요가 됐는데요. 이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호가 심상치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경기에 대해서 지금 그 워닝 시그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자산을 늘리는 때가 아니라 자산을 지켜야 되는 때이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